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먼저 뉴스부터 좀 둘러보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부동산 먼저 좀 볼게요.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2배 늘어 회복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되게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승하는 시그널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이 상승하려면은 이거가 돼야 된다 이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그렇죠.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뿜어져요. 대자로 뿜어져요. 크게 막 뿜어져요. 그러면은 하락 상승의 기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락하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대자로 뿜어질 경우에는 상승 기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좀 빗대서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 뭐다? 바로 거래량이 수반되어서 증가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은 증가한 것이 맞아요. 오케이. 근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증가를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이 왜 증가를 하는가도 좀 우리가 알면 좋겠네요. 그죠? Y. 그죠? 거래량이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증가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과매도에서 나타난 급매 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시장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심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쌤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쵸? 예. 그런데 과매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매수라고 알려줬나요? 그렇죠. 아니죠. 과매도에서 매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과매도부터는 매수할 타이밍이 머지않아 온다 이거죠. 머지않아서 온다인 거지. 예, 온다 이것이지. 이것이 여기가 바닥이라고 착각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그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분할로 매수를 좀 접근을 하든지 상황 보고 나서 과매도 들어가고도 3, 4개월 뒤에 들어가든지 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매도 구간이다. 뭐가? 부동산이. 그래서 부동산이 과매도 구간, 즉 저평가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밑에서 급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주워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지금요. 급매 또는 급급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이미 매물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과연 과매도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진짜로 찐 과매도인 건지 아니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할까나요? 착과매도인 건지 착각하고 착시한다는 그런 과매도인지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등장해가지고 거래량 올라고 했는데 거기에 초치는 느낌이긴 하지만 자, 진 과매도와 착 과매도인데요. 착시 현상의 과매도인 거죠. 리얼티스는 개인적으로는요. 아직은 좀 착시 현상의 과매도라고 좀 조심스럽게 열어볼 수가 있겠어요. 설사 이게 만약에요. 찐 과매도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석대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지 꼭 바닥을 잡고 꼭 상투에서 털라고 이거를 무리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무리한 도전 안에서 큰일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내가 바닥을 잘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상승 구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여기서 초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초상투에서 털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왜 신의 영역이냐고요? 이거는 매수자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도자 간에 여러분 어떤 심리적인 거와 자본시장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사이즈는 다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1,000억 가진 사람이 있어요. 1,000억 가진 사람이 나는 여기가 과하지 않다고 봐. 매수야.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뭐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대응의 영역이 필요한데요. 다만 뭐랄까 예측되는 그 부근 거의 다 왔다라는 뭐 이런 거는 느낄 수 있겠지.
그쵸? 예, 그런 건 좀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구간인 건 맞아요. 많이 빠지지 않나? 가격은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과매도다. 제가 이건 이제 작년 올 초? 작년인가요? 올 초부터 가격은 참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매수는 아니다. 많이 빠지으나 매수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수반돼서 거래량은 올라왔으나 가격 요인에 있어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거가 유튜브를 매일매일 제가 찍어드리면서 손잡고 원바이 원 스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끔 찍었지만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지금 현재는 뭐다? 과매도긴 한데 여전히 그래도 아직 매수할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유는 뭐다? 과매도로 출현돼서 밑에 있는 급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저평가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매수는 하지만 그래서 급급매들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자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상승의 상투와 하락의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대로 동반하는 것 또한 맞지만 지금은 찐 과매도보다는 착 과매도 구간에서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왜 착 과매도냐면 착 과매도냐면 여러분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매우 높았어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그동안 익숙해 있다가 좀 빠지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거주자들이 이해되시세요? 예.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좀 뭐랄까 이쯤이면 그냥 사자 이렇게 하고 사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매수를 하는데 이 사실은 이 거래량이 지금 동반된 지가 한 두세 달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작년 12월부터 바닥 찍었다라는 썰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그쵸? 예, 저도 바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웬만한 전문가들이 보는 데이터 다 보고요. 웬만큼 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쳐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매수할 타이밍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거래량은 동반되나?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하나 좀 포인트 오늘 좀 센 거 알려줄게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센 거. 리얼티쌤 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별일 없어요. 나 진짜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미안한데 삐져서 그래 삐져서. 구독자도 안 늘어. 재미도 없어. 솔직하게 재미가 없어.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재미가 없어. 댓글도 없고 말이에요. 막 응원도 없고 채팅도 없고. 뭐. 재밌겠냐 여러분들 같으면? 재미없지? 자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짚어드릴게요. 거래량이 첫 번째 이제 몇 가지 5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5가지 보는 사람도 있고 8가지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뭐 다 필요 없어 사실은. 뭐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데 다 보조야 결국엔. 자 거래량이 올라가요. 거래량이 올라가는데 거래량 올라갔다가도 얘가 올라가다가도 다시금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거래량은요. 어느 일정한 평균 거래량보다도 더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를 줄 수는 있지만 이거가 다시 내려오고요. 가격은 이내 상승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오히려 파동 이론적으로 볼 수 있어요. 파동법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파동을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량이 수반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절대적으로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사이클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전세 가격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특히 부동산 수업들은 우리 수강생분들은 맨 1강, 우리 3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쵸? 1강에 맨 뒷장 있지?
여러분들 맨 뒷장에 보면은 그 저 사이클 나오는 거 있잖냐 한 장 그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 알죠? 펴봐 어서 부동산 그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이러면 알지? 맨 뒷장 펴봐. 그거 거기 보면 돼. 알았죠? 우리 수강생들 거기 보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사이클이요 아직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국면도 있죠? 육국면에 있어서도 봐야 되고 이 사이클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와 이런 걸 보면서 어디쯤 왔는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금리 영향까지도 겹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을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가 있을 거야. 우리 수강생분들 알았지? 예, 여러분들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또 간다 어디. 뭐돈 벌러 가는 거 아니야. 어디 가. 자, 규제 완화의 상위 50위 아파트값. 몰라, 내 구독자 700명 넘으면 돌아오면 몰라도. 규제 완화의 상위 52위 아파트값 하락. 폭 넉 달째 줄어. 그래서 가격은 어떻고 있다고요?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전월 대비 0.45% 하락한 88.9를 기록했다. 이래가지고 나오곤 있는데 이거 여전해요. 이것도 여전히 좀 얘기하고 싶지만 뭐 손바뀜 나타났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래량 여기 나오네. 당분간 규제 완화 정책으로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해소되지 못한 그 매물들이 여전히 쌓여 있어서 아파트가 하락세를 이어질 걸로 보인다.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너무 잘 얘기했어요. 예, 아주 딱 이야기했네요. 오케이, 윤지의 이분도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정책은 말이에요. 떨어지는 그 구간 안에서 언제든 발표를 해요. 제가 볼 땐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정책이 발표가 돼서 올라오곤 있지만 여전히 시장 요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정책 요인과 시장 부분이죠. 정책 요인은 좀 많이 해소했는데 시장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 부분 요인에 있어서도 그래. 정책 요인에 있어서도 아직 해결 안 된 세 가지 있어. 이거 아직 지금 몇 개월째 뚜껑도 안 열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가 이제 3월부터예요. 이거가 11월부터 해가지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3월 달에 하는 거거든요. 이거가 시장에 미치는 요인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3월 달에 이제부터 펼쳐지는데 이거가 시장에 과연 얼마나 움직여질지는 최소한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3개월, 실질적으로는 5개월 정도는 흘러가야만 이거가 흐름을 보고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라고 한다고. 그럼 지금 3월인데 최소한 여름, 즉 올해 8월 달 날 더울 때 피서철 가야지만 이거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에 따라서 얘네가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8월 가면은 최소한 주식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걸로 저는 무조건 보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쓰는데 8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무조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8월달 가가지고 무조건 좋다 그렇다 해서 부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이 화랑기로 갈 때 부동산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8월달 가서 부동산에 가서 정책을 더 빼줘야 되고 시장률도 같이 겹치면서 갔을 때가 아마 초바닥 시그널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말이에요. 바닥에 나온다고 얘기한 적 없어. 말 똑바로 해야 돼.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때 가서 한번 좀 봐야 된다는 거야. 최소 8월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때 가서도야 봐야 돼. 최소야 최소. 난 24년도까지 보고 있어.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24년 그것도 뭐 초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뭐 중순 가야 돼. 24년 중순부터야. 그때 어디 전후로 해서 아마 보일 거야. 주택담보대출 연체 55% 급증 최악이다. 신용대출 연체도 사상 최대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이제 5대 은행도 증가를 해서요. 8천억이 언제냐 연도가 2019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사 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것들도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축은행 거는 좀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그죠? 2018년 말부터 해서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연체 추이라고 나오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그래프를 좀 신뢰할 수가 없어. 2018년, 2019년에 높았다가 이때 내려갔다가 이때 다시 올라온다고?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용대출 연체 추이. 아, 이건 주택담보대출이구나. 그러니까 신용대출 연체 추이구나. 그래. 그럼 이게 지금 그 부동산하고 똑같네. 2019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지금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2018년 말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어쩌면은 뭐 진짜 이런 면에서는 바닥일 수 있겠어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연체 급증. 예, 아직도 아니에요. 주택담보는요. 자, 신용대출 보자. 그렇지. 이걸 원했어요. 신용대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저축은행들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고 연체가 그쵸? 5대 은행도 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니까 저축은행은 2금융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더 안 좋은, 즉 돈을 더 많이 빌려 쓰고 더 많이 땡겨 쓰신 분들이 신용이 좀 더 안 좋았던 분들이 점수가 안 좋았던 분들이 더 역시나 연체를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연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그쵸? 자, 경제 직접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닥, 코스피 이런 것 좀 봐야 되겠죠?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 현재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잘 올라가려는 듯 하다가 한번 눌러주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예, 그러나 여전히 이 코스피는 지금 계속해서 자리를 몇 개월 동안 잡았고요. 3월 달부터 우리 수강생들 완벽하게 지금 돌아섰다. 그치? 우리 수강생들 어느 때보다 지금 기쁘다. 그쵸? 3월 달이 퍼펙트하게 깨끗하게 하나만 끝나면 되겠다. 그쵸? 네. 2415포인트로만 마감만 쳐주면 아주 훌륭하게 끝나겠어요. 언제냐? 3월 31일 금요일 날까지 얘는 2415포인트 위로만 올려놔 놓으면 아주 땡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요. 지금 아주 흐름 좋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눌러주면 돼요. 얘는 한 번만 더 눌러주고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눌러줘도 상관은 없어요. 예, 눌러주고 그러면 된다.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난 1년 반 동안 하락하면서 여기서 물려가지고 버텼던 거랑 여기서 간다 해가지고 여기서 사놓고서는 그냥 왜 이리 안 올라가냐고 성격 겁나 급해. 1년 반 동안 물려있던 여러분 실력을 생각 좀 해봐. 이거. 나 고작 진짜 여기서 간다 해놓고 그럼 안 간 것도 아니야. 그렇게 뭐 빠졌냐 그렇지도 않아. 그렇죠? 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고작 이거 안 갔다 해가지고 막 썰레버 왜 안 가냐고. 아휴, 성격 겁나 급해 진짜. 여러분 안 빠졌어요. 여기서는 빠졌죠? 예, 그쵸? 이게 빠지도 않아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얘기하고 나서 올라와서 놀아요. 여기서. 그쵸? 예. 바닥 기가 막히게 잡았고요. 그죠? 여기서 잡은 거지. 여기서. 그쵸? 성격 급해 하여튼간. 좀 진드간이 좀 해. 진드간이 좀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도 사상 최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아주 강세다라고 우리 수업하는 사람들한테 질문 날라온 분들한테는 코스닥이 강세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은 업종을 넘어서서 종목까지도 디테일하게 무엇가 주도주인지 이제 다 잡아내는 훌륭한 투자를 잘 펼쳐나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계속해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픈 세미나 한번 해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 얼굴 좀 보면서 오픈 세미나도 조만간에 한번 좀 하도록 합시다. 다음 달 초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보자. 지금 현재 당일로는 이런데 쌤이 지금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볼까요? 뭐 한 달까지는 아닌데 근데. 자, 개인들이 한 달 동안 거래소 3천억 매수 순우이고요. 외국인들이 1조 2,600억, 기관이 7,800억 순 매수네요.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조 4,900억 정도를 매도를 펼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개인들은 5,6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정으로 해서 저번 주부터 한번 보도록 한다면은요. 개인들이 여전히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인 거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한번 볼까요? 당일 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 조금 매수, 코스닥은 많이 매수, 선물 매수세, 외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해서 얘가 이제 외국인들이 팔았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초급이면서 중급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얘가 빠지더라도 심각하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개인들이 이 지금 데이터를 보면서
매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만 볼 시장은 아닙니다. 이거만 놓고서는 뭐 무조건 그거 할 거면 뭐 떼돈 벌게?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 한번 보도록 하지요. 환율 계속해서 올라왔었는데요. 제가 환율 뭐라 그랬어요? 올라오는 동안에도. 올라오는 동안 뭐라 했냐고 제가요. 1300원까지는 뭐 볼 수 있어. 1300 많아요. 1300 중반이라고 얘기했죠? 맞나요? 근데 1300 중반도 안 가고 그쵸? 결국에는 다시 빠지는 모습이네요. 네, 1329원 라인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얘는 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올라올 때, 여기 반등 올라올 때 누군가 환율 얘기했다가 여기서 환율 얘기했다가 물린 분이 있었어요. 어느 전문가분이. 그죠? 그분 이거 올라올 때 좀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웃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는 여기 올라오더라도 얼마 못 올라가고 다시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뭐 예전처럼 막 계속해서 막 올라갈 거 아니다. 고점 돌파할 거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더니 다시금 이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트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쌤 이제 얘는 어떻게 되나요? 왔던 대로 되돌아갈 거예요. 얘는 이제 또 다시 하락으로 빠져 내려갈 겁니다. 그럼 쌤 저점 깨나요? 1216원 뭐 이런데 깨나요? 글쎄요. 요거 조금 애매한 질문인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다. 근데 얘는요. 어쨌든 그림 그리다가 하락 기조로 갈 것이고요. 1216원을 쉽게 그러니까 쉽게 깨냐 뭐 못 깨. 모아님도 이거 딱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가 답변하는 바보 같은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왜 바보 같은 식으로 끌고 왔을까 저를? 예, 깨요. 1216원을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좀. 예. 이건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 1216원을 깰 가능성이 높아요. 말 똑바로 들어야 돼요.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뭔가 딱 단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여기서는 왜냐면 딱 상투입니다. 끝났습니다라고 확실하게 해서 쫙쫙 빠졌죠. 근데 이제 반등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하락하는 중인데 얘가 1216원을 빠지냐 했을 때 당장은 안 빠집니다. 그러나 얘가 몇 개월 뒤에는 좀 두세 달 안에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 빠지게 되면은 1180원, 70원 뭐 요쯤 90원? 90원에서 80원, 70원 요 라인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좀 돌아서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잘 가다가 급격하게 좀 붕괴되는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얘가 그렇다 해서 급격하게 그러니까 붕괴된다 해서 얘가 막 초특급으로 초사이언으로 막 다 내리꽂고 난리 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글쎄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아직까지 받치고 있는 건 나스닥은 좀 받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 하나만 보고 좀 뭔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S&P 500은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어요. 빠지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의미선이나 이런 것들 하단에서는 계속해서 좀 받쳐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30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S&P 500개 그리고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끌어가는 시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 장세가 지금 금리를 또 인상 아니 한다 하더라도요. 너무 두려워할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원유입니다. WTI 기준으로. 자, 지금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박스권을 이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머지않아서 여러분들 휘발유 값하고 경유 값이 또 다시 내려갈 것이에요. 요즘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역대급으로 다시금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기름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만 넣다 보면 보름 안에 뭔가 실질적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해피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1월 달부터. 그래서 2월 달, 3월 달 지금 다소 좀 조정은 있으나 중국 같은 경우는 펀드라도 좀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졌었어요. 그쵸? 금은 가격이 빠졌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나 뭐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일단은 들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좀 막 이랬죠. 그죠? 자신 없는 이랬죠. 그래서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다시 올려다 놨네요. 이 녀석. 사람 겁나 무섭게 했네요. 왜 이러냐 이게 왜 있다고요? 왜 이거 너무 심했거든?
근데 결국엔 다시 올려다 놨습니다. 그래서 올려다 놨고요. 금 투자를요 여기서 막 미친 듯이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는 지금 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 펀드 같은 거 ETF 같은 거 사놓으라고 그랬고 실제로 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좀 사실 분은 조금 사셨을 텐데 뭐 더 올라갈 겁니다. 예, 금 더 올라갈 거니까요. 붙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 시장 참 잘 읽죠? 그죠? 예, 전반적으로 시장 정말 잘 읽는 사람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 거고요. 리얼티 쌤이 좀 바빠요. 그래서 채팅이 조금 요즘 없고 뭐 유튜브 별로 없고 이래도요.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채팅창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제주 교사님이 열심히 올려주고 계시고 예, 또 한 분은 나가셨대? 왜 나가셨냐? 계시지. 예, 급할 때는 또 채팅으로 제가 얘기도 해주고 이러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댓글은 필수, 카톡은 선택.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4월 달에 보고 봬요. 알았죠? 온라인으로요. 여기까지 할게요. 리얼티였습니다.